제야운동권 대부인 장기표 선생이 9월 22일 향년 78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그는 담낭암 투병 끝에 일어서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는데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온종일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조문객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그는 1945년 경상남도 밀양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하였으나 전태일 열사 분신 사건을 계기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투신하게 됩니다. 서울대 생내란 음모 사건을 필두로 민청학년 사건, 청계 피복 노조 사건, 민중당 사건 등으로 10여 년에 가까운 수감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후로도 12년간 수배 생활을 하면서 명실공히 7, 80년대 운동권을 지휘하게 되는데요. 그는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음에도 그에 따른 보상금을 일절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인의 도리, 사람의 도리로서 할 일을 했다는 생각에서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기표 선생은 서울대 법과대학 학생회장이었습니다. 전태일의 분신 자살 이후 노동운동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데 전태일의 어머니를 찾아가 서울대학교에서 전태일의 학생장을 하도록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는 9년 감옥생활, 12년 수배 생활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았고 배상금도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국민, 한 지식인의 도리로서 이런 사회운동을 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전태일 어머니 이소선 여사는 장기표 선생은 자신이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진실하고 바르게 살려는 첫사람이자 영원한 스승이었다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 그는 1960년대 학생운동을 시작으로 노동운동,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일선에서 싸워온 평생 제야운동가였습니다. 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로 그는 제야 세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부영, 이재호, 장기표, 김근태 등 당시 40대 사인방으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장기표 선생은 제야운동의 한계를 느끼고 정치 세력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재호 등과 민중정당을 창당해서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입문하게 되는데요. 이때 한창 노동운동에 매진하고 있던 김문수가 민중당 창당에 참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치권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14대 총선에서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하고 참패하게 됩니다. 장기표 선생 본인도 동작구 갑에 출마했지만 21% 득표에 그치고 맙니다. 이후 통합민주당에 합류해 15대 총선에 출마하지만 역시 낙선하고 16대 총선에서는 홍사덕과 함께 인터넷 정당을 출범하려고 했지만 홍사덕이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가면서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후에도 국회에 진출하기 위해 온갖 시도를 하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지만 국민의힘 1차 경선에서 컷오프되었습니다. 이후 장기표 선생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기치로 특권 폐지당 창당 준비위원회까지 결성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끝없이 주장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국민들을 향한 그의 유언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고 의원의 세비는 400만 원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전해집니다.